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에서 분양 대상 등에 관한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전봄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장이나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의 분양 대상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에서 서울시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법조문에 원문을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조문을 보면서 해석을 조금씩 곁들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 상태로 법을 읽기가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글씨도 작고요. 내용이 이게 무슨 말인지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읽다가 조금씩 해석이 곁들일 부분은 해석을 곁들여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6조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등을 보겠습니다. 1항을 보면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은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받는 기준 마지막 날입니다. 관리처분 기준일, 통상 조합원의 분양 신청 기간을 60일을 줍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 20여일을 더 추가로 주기도 합니다. 1호에 보면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의 무허가 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조합의 정관에서 분양 자격을 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합 정관에 정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1항의 이유를 보겠습니다. 토지만 갖고 계시는 조합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의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즉 27.23평 이상이면 분양 대상이 됩니다. 3호를 보겠습니다.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최소 규모의 공동주택 한 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분양 신청자가 동일 세대의 경우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해서 산정해서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만약에 한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각각 부모, 자녀 이렇게 해서 3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3개의 권리가액을 모두 합산해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호 사업 시행 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에 사업 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도 분양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1호에서 3호까지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호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종전주택에 관한 보상을 받은 사람도 분양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는 재정비 촉진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항의 내용입니다. 분양 신청자가 여럿이더라도 대상자는 한 명으로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는 한 명만 분양 대상자가 됩니다. 2호를 보겠습니다.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가 한 세대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이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나 미혼인 19세 미만인 직계 비속은 1세대로 봐서 한 개만 준다는 내용입니다.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어도 남편, 부인, 미성년자가 각각 주민등록표를 달리하고 있어도 한 세대로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세대를 분리해서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한 세대로 본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혼이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제외합니다. 이혼이나 19세 이상의 자녀의 분가 시 각각 분양 대상이 됩니다. 3호의 내용입니다.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양 대상자는 한 명입니다.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하거나 토지의 지분이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의 90제곱미터 이상인 사람은 분양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사람도 분양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분양 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해서 산정합니다. 여기서 분양용 최소 규모의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그 해당 재개발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분양 면적의 최소 단위의 면적을 말합니다. 4호 내용은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 기준일 후에 여러 개로 분할을 했을 때도 분양 대상자는 한 명입니다. 토지와 주택을 한 사람이 갖고 있다가 건축물 준공 이후에 토지, 건축물 각각 분리해서 소유하는 경우에도 분양은 한 개입니다. 분양 대상에서 중요한 것은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사망을 보겠습니다. 사망의 내용은 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1호를 보면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 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분양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2호,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 기준일 후에 그 건축물과 분리해서 토지만 취득하신 분은 분양 대상이 아닙니다. 3호를 보겠습니다.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 기준일 후에 분할해서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도 분양 대상이 아닙니다. 사항을 보겠습니다. 사항에서는 사업 시행 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환지 면적의 크기나 공동 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 대상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환지를 지정받은 자는 모두가 분양 대상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환지를 분양받았을 때는 토지의 면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모두가 분양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토지만 갖고 계신 분도 권리산정 기준일 후에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많이 검토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제37조에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분양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입니다. 1항을 보면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를 보면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입니다. 단독주택의 재건축은 재개발과는 다릅니다. 토지만 갖고 있어도 안 되고요. 주택만 갖고 있어도 안 됩니다. 토지 및 건축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 조합원입니다. 2호,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의 공동주택 한 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 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도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도 한 명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후에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가 한 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도 한 명입니다. 그리고 1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여러 명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즉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양권은 한 개입니다. 4호를 보면 권리산정 기준일 후에 나대지에 건물을 새로 건축했을 때도 분양권 한 개만 나옵니다. 이렇듯 재개발 사업이나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의 분양 대상 등을 보면은 요약을 해보면 권리산정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환 다세대의 경우에 기준일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종전 조례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도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반드시 해당 조합에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살기 좋은 동네로 탈바꿈하고자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재건축 사업을 합니다. 해당 지역의 성공 사업을 응원합니다. 매물 접수 환영하고요. 상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전봄TV 비전부동산이었습니다.